그래, 편안하게 말씀해 보셔요. 저한테 뭐 의논하실 일이 있으셔서 공개 상담 네, 신청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말씀해 보셔요. 예. 원래는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음, 여기 저희가 의정부다 보니까 가까워서 음, 한번 찾아뵙고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음, 저희가 이제 차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애기 아빠가 음, 차를 가져가면 제가 갈 수가 음. 없어가지고 그러셨네요. 예, 도저히 교통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 음, 공개 상담이라도 내가 신청을 해야 되겠다. 제가 급하니까. 음. 예. 저희 이제 아들이 저번에 이제 저희가 잠깐 근황 얘기해드렸지만 예, 예, 지금 저희 아들이 자꾸만 이게 이제 그 고소권에 이렇게 자꾸만 연루가 돼서 예, 예.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한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음,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고소권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번에 SNS 그 글 올린 것 때문에 음, 또 이제 이렇게 좀 그 아마 그게 검찰에 송치가 돼 있을 거 완료됐다는 얘기가 저한테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 예. 그 사건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제 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가 이제 뭐 조울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해는 하고 어 여러 가지로 저기 했지만은 어제 제가 다니는 그 헬스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저희 딸이랑 헬스장을 둘이서 다녔는데 얘가 얼마 전부터 우리 아들이 자기도 다니겠다고 음, 자기도 끊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음, 사실은 처음에는 좀 제가 꺼려지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또 음,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음,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너도 해라 그러고 해줬는데 음, 지금 다닌 지 저희는 다닌 지 한 6개월 됐고, 얘는 음, 다닌 지 두세 달 됐는데, 계속 이제 거기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뭐가 뭐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음, 뭐 너는 헬스 음, 트레이너한테 할 거 없이 그, 그냥 헬스만 하면 되지 않냐. 저기 PT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는 처음에 이제 거기 헬스장을 가면, 음,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좀 PT 이런 거 갖다가 좀 음, 끌으려고 뭐 음, 이렇게 신체 검사를 이렇게 하나 봐요, 대충. 음, 그러면은 지네들이 이제 적어놓은 이렇게 문답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당 안 되면 점수 몇 점 하는데 저희 아들은 이렇게 점수에 되게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거기에 음, 그 신체 뭐 그런 점수가 뭐 몇 점 만점인지 모르겠는데 2점이 나왔다고 음, 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2점을 주느냐 뭐 음,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제가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헬스만 해라 했는데 어 저기 봐 어제 전화 와서는 헬스 트레이너 거기 저 헬스장에 거기 주인이 대표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 아드님이 환불을 원하셔서 저한테 환불 음, 처리를 해주겠대요. 제가 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음, 그냥 제가 더 다닐 테니까 저한테 음, 그냥 음, 그걸 넘겨주시고서 왜냐면 그거 어차피 할인받아서 한 거니까 내가 하겠다냐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건 그렇게 해주겠대. 근데 음, 자기네가 우리 아들을 고소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 자기 개인 SNS에다가 음, 그 트레이너가 한 명이 그 사람이 이제 등에 문신을 좀 했어요. 음, 근데 자기는 문신한 사람 싫다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아이 그냥 요즘에 그냥 문신이 다 일반이니까 그냥 그러니 해라. 그런데 얘가 이제 그 대표가 전화 오기 전에 음,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는 왜 엄마는 문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저기 하느냐 막 그러더라고. 제가 조금 벙쪄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 그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는 그 특정 트레이너를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해가지고 SNS 옮겼다. 그래서 자기네는 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사과하지 않으면 자기네는 이걸 갖다 문제 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형사건에 다른 거 고소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는 얘를, 어, 이제 고소를 하겠다. 자기도 아는 변호사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은 내가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해보고서
무슨 일인지 한번 보고, 아무튼 음,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고서 음, 이제 음, 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너 음,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런 걸 음, 올렸느냐? 그랬더니, 음, 왜? 왜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이 너 그래서 고소한대. 음, 너, 음, 내가 그래서 너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끝말 끝에 너 그렇게 고소하는 거 좋아하냐? 내가 다 그랬어요. 근데 걔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고서 그냥.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보대끼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그러네요. 왜냐면 앞에 고소권이 계속 있지, 여기 또 연루돼 있지, 막 그러니까 또 병원에 입원은 또 잘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얘만 생각하면 제가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러네요. 어제 그 올린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면담했던 예, 예. 그,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분, 음, 아, 참,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거구나 하는데, 또 사실은 제 문제 앞에 딱 다가서니까 그럼요. 내 문제가 더 크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아우, 왜냐면 계속 고발 이런 거에 자꾸만 애가 연루되니까는,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음, 일단은 그 대표가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음, 도저히 안 되면은 음, 그러면 그냥 고소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음, 고소하시고 걔도 성인이니까 그냥 하시라고 예, 알겠다고 그냥 그랬더니 이제 음, 그 사람은 오히려 이제 미안해 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왜냐면 음, 내가 무조건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음, 내가 음,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음, 어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났어요. 막 속상해서 그러셨네. 아들한테 너 음, 자꾸 그러면은 그냥 음, 너 그리고 얘가 그 내용들을 다 채찌 GPT한테 물어봐가지고는 음, 그 사람들하고 대응을 하는 거야 자꾸만 음, 뭐챗 GPT는 이런다고 했다 저런다고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위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계속 하니까는 음, 나중에는 결국에는 저한테 하는 말도 음.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이게 어쩐지 문구가 되게 매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문구가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얘 문구가 얘가 다 거기서 물어봐서 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내용을 복사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화가 나서 너 그러려면 들어오지도 말고 그냥 너 과외 잘하니까 과외하면서 챗 GPT랑 그냥 잘 살아보라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얘가 뭐 챗 GPT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지금 흥분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하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안 쓰는 이런 말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안 들어오는 거 생각하고 얘가 안 들어오는 거 생각하고 제가 밤에 우리 막내랑 나가가지고 이제 아들 때문에 실컷 걔 욕하고서 제가 밤에 늦게 제가 12시 넘어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 보면 너무 화날 거라고 내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얘가 보니까 집에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와서 문 딱 닫고 와. 딴 데 가서 바로 제가 들어오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 이제 움찔했던 거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 전날에는 요즘에 내가 보니까 특히 더 조증이 와 있는 게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지고 있는 걔가 그 질병이 있잖아요. 그 질병 그 하이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괴로워하는 그거를 갖다 가지고서 지금 얘가 피아노를 하고 있는데 그 피아노 하고 있는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굉장히 얘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자기는 나쁜 사람인 것 같은가 봐요. 자기는 이런 복균자고 이러이러한 성소수자고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그런데도 자기는 해야 되겠다는 거. 자기는 속이고는 또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러더니 결국에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하기 전에 너 만약에 하게 되면 피아노를 못 할 수도 있다. 너 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얘기를 하고서 그래서 저도 얘가 어떻게 보면 피아노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라도 없으면 얘가 어떻게 또 살 수 있을까? 좀 한편으로 또 걱정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그 다음에 또 지나와 봐야 되니까 제가 그것도 좀 내려놨거든요. 근데 그러시네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지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저께 음, 와서 집에 와서는 음, 이제
자기가 그런 피아노 선생님한테 다 숨겼던 것도 얘기 다 하고, 자기한테 얘기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나 봐요. 그러더니 그러네요. 오더니 자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음, 자기 괴롭히던 거, 약 문제, 약물, 그런 부작용 같은 그런 것도 자기가 다 알아봐가지고 자기 이제 거의 다 해결됐고 고쳤고 음, 그런 괴로운 이런 것도 다 해결했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없다. 아주 음, 그렇게 하다가 음, 어저께 이제 그 헬스장에 가서 이제 또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음, 아,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그 음, 비슷비슷한 문제 앞에서 또 약간 상황이 또 다르니까 그러네요. 제가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음, 그러셨네요. 네, 어찌됐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셨지만 일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어찌됐건 다 지나갔네요. 네. 뭐, 그래, 그 아드님이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냥 문도 어머니도. 안 열어봤어요. 저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저한테 이제 새벽 1시 반에 저한테 이제 카톡 보냈더라고요. 카톡 음, 보내서 엄마 나도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어? 그쪽에서 너무 급발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왜냐면 그 얘기 사실을 얘는 이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몰래 음,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다 음, 알아버렸고 음,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적인 것까지 얘기하면서 엄마한테까지 얘가 더 화난 게 뭐냐면 엄마를 그걸 협박했다 이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걔가 더 화가 났던 음,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문제 처리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냥 그러네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와서 직접 얼굴 보고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좀 힘들면 엄마 같이 가주겠다. 같이 가서 뭐 어차피 엄마도 운동하는 거니까 어차피 다녀야 되니까는 좋게 좋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얘가 자기는 가기 싫다는 걸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넘어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 얘기를 좀 우리 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음. 고집스럽게 안 들어주더라고요. 뭐 아드님이 고집스럽게 안 들어주는 거는 이전부터도 쭉 그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음. 그래 이제 보니까 어머님께서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좋아졌다고 어머니께서 생각하셨던 모양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좋아졌다는 그게 저의 대응 자세가 조금 저도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이제 아이하고 정면 대결하고 그랬었는데 정면 대결에서는 답이 없다는 걸 저도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꾸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저기 했는데 어, 이 아이가 계속 이런 비슷한 자꾸 문제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음, 어, 그 고소고발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있으니까는 이걸 어디까지 이걸 해줘야 되나 음, 그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러네요. 그 질의응답 시간에 그때는 제가 어떤 상황들을 얘기를 안 했지만 얘가 그 어쩔 때는 좀 폭군 같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어, 그 애기 아빠도 이제 우리 아들이 안쓰럽긴 하지만은 음, 조금 되게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왜냐면 그러네요. 제가 이제 저도 걱정이 되니까 아들한테 전화 좀 당신이 해보라고 나는 음, 일단은 어, 들어오지도 말라. 나한테 연락도 하지도 말라.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아빠는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빠는 나는 좀 걔하고 좀 한동안 좀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조금 음, 어, 걔 생각하면은 좀 힘들다. 아빠도 지금 그러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내가 그러는데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음, 일단 음, 아빠한테 음, 밀어놨는데 아빠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어, 느끼는 데미지는 제가 크죠. 음, 제가 엄마다 보니까는 음, 제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음, 우리 아들한테 음, 들어오지 말아라, 뭐 어쩌라지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음, 애기 아빠도 내가 이제 지금 대면 그 공개 상담을 교수님한테 신청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제발 그 교수님 얘기 음, 듣고서 그냥 그대로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자리를 좀 피해 준 거예요. 지금 자기는 나가겠다고. 그러셨- 그러셨네요. 예. 어머니께서 이전에도 집에 들어오지 마라 했던 적이 있으셨던가요? 그전에는 좀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런 적은 없죠. 그 예. 전에라고 하는 건 언제쯤? 그래서 몇 개월 전에는 좀 그랬었어요. 몇 개월, 한 3, 5개월 전에. 그럴 때는 제가 그럴 때가 가끔 있었죠. 음, 들어오지도 말고.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더라고요. 음,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얘기해봤자 사실은 듣지도 않아요. 여기가 그래요.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음,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 한 4, 5개월 전까지는 어머니께서도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들어오지 마라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지난 한 몇 달간은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대할 때 화 안 내고, 그래도 네. 편안하게 대하셨던 모양이네요. 예, 뭐 화내봤자 소용이 음, 없었으니까. 근데 어저께 거는 조금만 좀 음, 유도리 있게 되게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음, 근데 아이가 그 음. 고집을 안 꺾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예, 고집을 안 꺾죠. 예. 아, 어떤가요? 고소고발하고 등등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짐작할 때는 또 주로 1년 내내 그런다기보다는 좀 조증 기간에 그러지 않나요? 고소고발하는 거 이런 거? 네, 그러긴 해요. 예. 음, 지금 요 시기가 제가 봤을 음, 때 조증인 것 같아요. 어, 지금 거의,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음, 이 기간 안에 지금 계속 그러는 거고, 음, 뭐, 계속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음, 지금, 근데 우리 애가, 음, 이 우울인 기간은 되게 싫어해서, 음, 사실은 그동안은 그 하이브 약을 먹으면서 근 음, 2년 동안은 왜냐하면 병원에서 같이 우울증 약을 같이 지어줬겠는데, 그 음, 우울증 약이 항상 거의 걔가 우울했던 것 같아요. 2년을. 음, 근데 문제는 그, 그 우울증 약을 변함없이 그 한 가지만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부작용의 그 약명이 뭐라고 그러는데 좀 음, 치를 떠는 것 같아요, 얘가. 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이브 약이랑 그 우울증 음, 약이 두 가지 때문에 자기는 망했다, 뭐 계속 그러고 음, 원망하고 그러네요. 그거를 갖다 우울증 약을 먹도록 소개한, 이제 누가 같이 너무 얘기해보니까 너무 애가 우울하니까, 그럼 음, 우울증 약을 먹어라. 그 사람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한 거였는데, 음, 우리 아들은 이제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죠. 막 그러네요. 엄청 원망을 하더라고요, 내가. 또 그러네요. 그 사람을 소개한 저를 또 원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그럴 때는 뭐 얘 생각이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죠, 또. 본인 입장에서 하여튼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 뭐 좋다는 거는 잘 못 느끼겠고, 먹었더니 네. 자기 몸이 힘들고 처지고, 뭐 기분이 갔다가 뭐 좋은 기분이 안 느껴지고 계속 기분이 네네. 좀 우울하고, 네.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죠. 네. 그러고서 지금 이제 약 안 먹는 그 이유가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작년 여름 이후로 8월인가 그때 이후로 그 약을 안 먹기 시작했는데 음, 그때부터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조증 상태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러네. 우울,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조금 뭐랄까 조금 그래도 좀 밝은 편이죠. 조금 음, 명랑한 편이고 좀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그 상태가 자기는 좋은 거예요. 우울한 건 이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울증 약은 절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음, 조증을 자기도 이제 어느 순간에 너무 자기가 쓴 것 같으면 어느 날인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 아무래도 지금 이상한 것 같아. 조증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는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음, 근데 약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 걔는 특히 음, 어떤 후유증이 제일 그러냐면 자기는 음, 약을 이걸 많이 먹으면 자기는 공부가 절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그게 그렇기도 하나요, 교수님? 그렇죠. 약 네. 먹으면 약이 전체적으로 좀 눌러주거든요. 아, 항조증제 같은 경우에는 조증도 네. 눌러주지만 네. 전반적으로 좀 눌러주기 때문에 뭐 처음에 주의 집중 같은 것도 좀 약 어, 안 먹을 때에 비하면은 약 먹으면 음, 주의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몸도 음, 무겁고 아,
그런 시기들이 있죠. 그런 시기들이 어. 있는데, 음,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면은, 막 먹고 나서, 음, 그러고 나가지고 그걸 끊었잖아요. 지금 단약을 한 지가 음, 지금 음, 거의 10개월 가까이 되어거든요. 음, 음, 그런데도 걔는 그 후유증이 있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음. 어, 그게 그렇게 오래 가나요? 그 후유증이? 그렇진 않을 끊으면, 거예요. 그죠? 자, 끊으면은, 예, 예. 지는 어떤 말씀, 후유증이 있다나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음, 지금 몸이 음. 체형이 변했고, 그리고 살이 쪘다는 초창기에는, 이야기인가요? 체형이 네? 변했다는 건 살이 쪘다는 건가요? 네, 뚱뚱해지고, 뭐, 가슴이 자기는 커지고, 음, 배는 튀어나오고, 팔다리는 뭐, 가늘어졌고, 이티가 됐다나,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모습을 또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약 먹는 기간에 본인의 몸무게가 좀 증가했던 모양이네요. 몇 킬로나 증가했나요? 약 한 먹기 10, 전하고 10kg? 10kg 정도 10kg. 증가했죠. 그런데 이제 네, 약을 끊고도 그 몸무게가 원래 몸무게로 이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네, 약만 안 먹었으면 안 이럴 텐데. 네, 해서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 그거는 그, 뭐 본인이 화내는 거에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 네, 네, 그래. 뭐 하여튼 몸무게가 원래대로 안 돌아가서 네가 속상한 모양이네 네. 하고 받아주셔야 되겠네요. 음. 어. 그리고 또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나요? 약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망했다면서. 음, 자기가 원래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가면은 자기가 인기가 있었대요.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들이 인기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생긴 거, 이렇게 못생긴 편은 아닌데, 음, 자기는, 어, 이제 그 약을 먹으면 자기 얼굴도 변하고, 체형도 변하고, 음, 머리숱도 없어져서 자긴 변했다. 그리고 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그런다. 음.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성소수자 애들이 조금 왜냐하면 뭐 다들 성향이 다 틀리니까 그렇죠. 틀리니까는 예 틀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은 또 직선적인 얘기를 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가 또 좀 분위기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싫다 좋다를 갖다 이렇게 저기 표현을 하면은 우리 아들은 조금 그걸 안 받아들여요. 음. 그래서 집요하게 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대놓고 너 못생겨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사실 더 이상 저기 안 하는데 얘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한 번 지금 고소권에 걸려 있는 그게 걔한테 못생겼다고 그랬다고 그 사람 신발을 얘가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요. 사람이 결국에는 알아가지고 이제 그 음, 고소권에 거의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든지 자기한테 뭐 못생겼다고 그런다, 넌 성질이 더럽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사건이 다른 거랑 또 연결이 되더라. 그 사실은 그 고소권 하나 또 있는 그거는 그 학원에서 어 자기를 원래 싫어했다. 원래 싫어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보낸 거다 그런 거고 지금 저기 봐 헬스장 거기에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날 원래 싫어해서 그런다. 얘는 아마 굉장히 많은 파고드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깊게. 음,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참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네요. 예, 음. 그래, 그 고소건이 뭐 하여튼 많다 했는데, 뭐 경우에 따라 한 10건, 10건 이상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드님이 주로 고소당하는 건가요? 본인도 고소한 게 있나요? 그렇죠. 원래는 처음엔 지가 고소했어요. 어, 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럴 때는 음, 이제 한번 스타디 카페에서 지가 맞아가지고 이제 걔를 갖다가 폭행으로 고소하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비방하고 자기를 음, 그런 뭐 성소수자이다고 얘기하고 다닌 사람들을 뭐 음, 인격 뭐로 해가 또 고소하고 음, 또 우리 또 그때 교회에서 또 목사님하고 또 불미스러운 이 있으니까 목사님 또 고소하고 음. 주로 고소했거든요.
음, 근데 올해는 주로 고소를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음, 계속. 그래서 제가 제가, 음, 우리 아들한테 그랬고, 너가 만약에 고소를 또 당하고 저기 하고 그러면, 또 너 벌금 나오고 또 그러면, 음, 네가 벌금 내야 된다. 난 돈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저한테 챗 GPT한테 다 물어보니까 이거는 고소권도 안 된대. 음, 저한테 챗 GPT하고 나눈 내용들을 저한테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다 하는데도 얘는 이제 모르겠어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 음, 그 지금 두 가지 고소권 그것도 얘가 다시 뭐 국민청원인가 뭐 또 올려가지고 원래 벌금은 나왔거든요. 70만 원씩 나왔는데 또 얘가 국민청원 올려서 이게 또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음, 보기에 결론은 아직 안 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벌금까지 나오면은 그거 그냥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음. 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겠죠. 그거 내야지 네, 되지. 네. 만약에 안 내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이제 그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되지 않나요? 약식 재판에서 벌금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정식 재판에서 벌금 받은 건가요? 정식 재판에서 그거는 받았겠네.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볼 때 벌금 나왔으면 뭐 내야지 방법이 없을 거요. 국민 뭐 신문고 같은 데 낸다 해서 그게 뭐 네. 받아들여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아, 아드님의 대응 방식이 한 2, 네,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바뀌었다 싶네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2, 3년 전에는 자기가 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화가 난다면 자기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자기가 고소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고소 당하는 일이 많아진 게 보면, 네, 주로 아드님의 이 보복 행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아드님이 화가 날 때, 네, 은근한 방식으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SNS에다가 네,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네, 그 사람 신발을 숨겨버린다든지, 네, 아무튼 너 골탕을 먹이는 식으로 네, 네, 아드님이 자기 화를 표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은근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는 SNS에다가 막 안 좋게 글을 쓴다든지 또는 뭐 몰래 신발을 숨겨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의 골탕 먹이는 식으로 자신의 화를 표현한 이거는 이전에도 그랬나요? 아니면 최근에 그런가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어렸을 음, 때, 음, 아기 때도 보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왜냐면, 음, 보통 요즘 애들, 어쨌든 아이들이 좀 세잖아요. 음, 세니까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기 때도, 음. 애들을 좀 물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울었다. 예. 그거는 이제 아기 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린이집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안에서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세고 지고 저기 하니까, 저희 음, 아들이 어쩔 수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다른 거에 몰두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아들이 좀 복수하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한 건도 사실은 그 고소를 왜 당했냐면은 그, 그 원장의 태블릿이랑 뭐 지갑을 어디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감춰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 지금 그러네요. 저도 이걸 보니까는 다 음, 이게 지금 다 그런 행위네요. 지금 보니까 음, 음,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음, 약간의 지가 좀 이렇게 소소하게 그렇게 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게 좀 두드러져가지고, 법적인 음, 문제까지 이렇게 음, 자꾸만 음. 하는 거는 지금 올해 진짜 이게 있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드님의 기본적인 지금 보면 문제가 이제 화가 나거나 할 때 자기가 예, 싫거나 예,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예,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이제 일단은 이 화를 못 참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예, 문제인데 그런데 이 화를 못 참고 이 화를 표출하는 방법이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보복 행위식으로, 네, 은근한 보복 행위식으로 이제 화를 표출하는 요게 최근에 와서 많아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아드님이 지금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으네요. 어떤가요? 그것도, 그거는 정말 제가 봐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저께, 딴 때 같으면은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감정적으로 막 우리 애한테 막 했거든요. 음, 너, 어떻게 보면 좀 협박식으로 제가 막 했죠. 근데 얘는 굉장히 좀 유하게, 왜냐면 챗GPT한테 그 내용을 다 음, 검증받아가지고 음. 톡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에는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어, 감정이 막 올라와 있고 왜냐면 저도 어, 이제 어, 저도 사실은 제 유일한 저 음, 취미 생활이 그거 운동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음, 저희가 그, 그 댄스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음, 유일하게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계속 이게 연루가 되면 제가 또 못 다닐 것 같으니까 제가 화가 난 어,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그러셨구나. 딸하고 어, 유일하게 다니는 데가 그거 취미 하나 그거 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까지 그러니까는 제가 막 화가 있는 대로 제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러셨네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 챗 GPT로 저한테 계속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조금 가라앉으면 거리두기 하고 나서 만나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러더니 밤에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음,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게, 네, 지금 그 다니는 헬스장? 네, 뭐라고 하죠? 그 헬스장에서 아무튼 댄스하는 그 시간도 있고 등등. 어머님은 그 헬스장 이용한 지가 그래도 좀 되신 모양이네요. 어머님하고 네. 지 한 6개월 누나하고는 됐어요. 한 네, 6개월 네, 됐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댄스하는 게 좋고 그 헬스장이 그래도 가는 게 취미고 낙인데 네. 아드님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지금 뭐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는 그래요. 거예요, 얘 때문에. 음.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뭐 아드님 문제는 아드님 문제고 어머님께서는 그 헬스장 계속 이용하고 댄스 교실도 계속 가고 하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죠? 예, 그러긴 하긴 한데 제가, 음, 너무 좀, 왜냐면 이게 좀 우리 아들이 와서 그냥 깨끗하게 해결했으면 모르는데 계속 내가 보니까는, 음, 어, 우리 아들이 뭘 올렸을 거예요. 음, 댓글을 올리고 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이게 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조금 음, 상황이 좀 되더라고요. 음, 그러네요. 네, 거기에 그 아까 그 관장이라 했나요? 그 어머니께 네, 연락이 네, 오고 네. 네. 뭐 전화 통화라고 했다는 그분은 이전에도 얼굴을 뵙거나 한 적이 있었나요? 처음인가요? 네, 네. 아니, 얼굴 많이 봤죠. 늘 어, 거기서, 어, 거기가 체인이기 때문에, 어, 체인을 돌아가는 데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뭐, 아무튼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거기 대표님이시구나. 네네. 음. 예, 하여튼 어머님 입장이 중간에 이게 뭐 아드님이 다른 데에서 사고를 쳤으면 네, 어머님이 모르는 네, 그럼 그냥 그건 지 문제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어머니께서 화가 발끈 나신 이유는 이제 어머님의 생활 영역 안에서 이게 어머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화가 발끈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네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최근에 그래도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한 4, 5개월 전이나 그때까지는 어머님께서 화가 나면 막 화도 내고 집에 들어오지 마라 소리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최근 한 서너 달 사이에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드님한테 최대한 그냥 잘해 주려고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들어만 주고 어머니께서 화를 안 내셨는데 네, 요번에 이제 어머니께서 감당이 안 되신 거네요. 네, 보니까 이제
아드님은 어제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잤다는 걸로 봐서는 아드님은 네, 이래저래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래저래 해서 아드님은 어찌됐거나 간에 어머님이 막 집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그랬는데도 지는 마음이 풀렸다는 거잖아요. 엄마한테는. 네,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엄마한테는 마음이 풀렸다는 건데 이제 네, 어머님께서 마음이 화가 나서 요번에 쩔쩔매시게 되었다. 네. 그랬네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어머님 그 화나셨던 마음이. 지금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사실은 별것도 아니네요. 별것도 아니에요. 어, 제가 아, 이렇게 어머님하고 네. 이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가 보면 어머니께서는 이 자식이 그래도 종종 화가 나지만 늘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음에 이뻐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죠. 이뻐하는 마음이 그러죠. 있으신 것 네, 같고. 네, 그런데 네. 또 한 번씩 약 오르고 화나고 어떤가요? 아드님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대할 때 어머님의 마음, 어머님이 느껴지는 감정,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게 어떤 건가요?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들에 대해서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음, 어, 어떤 그런 존재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문제라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자기 이제 시선 속에서 늘 바라보니까 음,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어, 걔를 갖다가 바꾸는 거는 제가 할 수 음, 없는 거고 음,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음, 내가 사실은 바뀌지 않으면은 음, 이게 답이 없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왔었던 거고. 근데 저희 아들에 대해서는 어, 사실은 안쓰러운 마음이죠. 음, 안쓰러운 마음이 음, 그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네. 저희 애기 아빠하고도 그 음, 늘 얘기하는 게 다른 자식들은 사실은 늘 밖에 나가서도 혼자 독립해서 살아도 괜찮은 오히려 여자애들은 괜찮은데 저희 아들은 사실은 조금 어, 부족한 부분이 이제 많다 보니까 늘 진짜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음. 그래,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아드님이 저렇게 뭐라 그러나 아드님의 입장에서 아드님이 힘들어하는 건 어떤 거고 아드님이 바라는 건 어떤 거죠? 아들은 지금 되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왜냐면 정신이 내가 음, 봤을 때는 음, 지금 일정하게 뭔가를 음,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갖다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음, 피아노를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걔가. 음, 제가 이제 그냥 그동안은 음,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음,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계속 저한테 그런 늘 돈을 달라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거의 걔한테 100만 원 가까이 막 돈이 나가다 보니까 저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네, 어느 날이가 이제 저하고 그 레슨비를 갖다가 정리를 좀 해달라고 그 레슨 선생님이 우리 음, 아들이 불안해하니까 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음, 좋다. 그러고 나는 그 부분에 확실하게 내가 해주겠다. 저는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애가 좀 차분하게 그냥 레슨 받고 자기 과외하고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해 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음,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 와서 난리를 쳐요, 막. 음, 왜냐면 걔는 또 연애를 또 하니까. 연애를 해서, 음, 그, 저기 막 걔네들을 또 만나잖아요. 음, 만나면은 거기 가서 안 좋은 일이 꼭 있어요. 음, 거기에서 뭐 누가 자기를 갖다가 싫다고 그랬다든지, 너 음, 못생겼다고 그랬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오면은,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한테 그 화를 이제 다 푸는 거죠. 그러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그게 이제 음, 어찌는 저희한테 막 폭언을 막 해대고 왜 나를 이렇게 그러네. 태어나게 했느냐? 왜 음, 나를
왜 동성애자로 낳았느냐, 음,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원망 섞인 소리를 계속 하면은 지금 이제 거의 저도 5월 달 들어서 계속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매주 한 번씩 계속 걔한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는 음, 근데 그거에 대한 그게 저도 음, 맷집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음. 데미지가 상당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도 그냥 무르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 이거를 갖다가 가슴으로 맞으니까 음, 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랬군요. 아들하면 지금은 사실은 불안하면서도 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음, 좀 힘들다. 그렇, 좀 힘들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좀 힘들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딸 집에 가버린 거였고 음,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한테도 당신이 좀 봐라. 난 좀 당분간은 내가 좀 타임아웃 좀 하자. 아니야. 그렇게 음, 했는데 음, 애기 아빠가 어 이번 주 월요일인가? 음, 일요일인가? 그때 저기 우리 제가 그때 저기 막 교수님하고 그때 음, 잠깐 그 저기 뭐야 그 질의응답 시간인가? 그때 얘기 음, 나누고 나서 예, 예. 저는 이제 그때 사실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다른 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애기 아빠가 밤 11시에 아들이 들어와서 제가 12시에 갔는데 음, 밤 11시에 아들이 이제 폭언을 하고 난리 났었나 봐요. 음, 그러고 나더니 이제 애기 아빠가 완전히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아들한테 그렇게 직접 대면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해라, 뭐 해라, 뭐 얘기했는데 그날 당하고 나니까 저한테 어, 이제 그날 결국에는 아들을 갖다 힘으로 자기가 제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난리를 예. 치고 막 밤 12시에 막 뛰고 난리가 나서 왜 자기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냐는 둥, 자기를 이렇게 막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했냐는 둥, 뭐 그래가지고는 애기 아빠가 완전히 그래서 걔를 힘으로 제압해서 겨우 그냥 그 그날은 그냥 넘어갔나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 마음 알겠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기 아빠가 이거 당신은 감당 못할 것 같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긴 했는데 나도 사실은 자신은 없어 사실은. 근데 매주 이게 반복이 되니까 조금 그러긴 했는데 맷집은 좋아지긴 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근데 힘들다 내가 그랬어. 근데 어저께 그러고서 이제 이틀 지나오면서 이제 어제 이제 일이 또 터지니까 화가 막 이제 있는 대로 제가 나더라고요 막.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래야 하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 어저께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셨네. 이놈이 이렇게까지 하나 막 그러면서 막 욕이 막 나오면서 음. 아, 그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는 핸드폰을 갖다 제가 수신 거부를 해놨네. 꼴도 지금 보기 생각하니까 싫다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아들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전화를 안 하지? 하루에 수십 번을 더 전화하는데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수신 거부를 해놨네 이제. 그러셨네요. 어제 속이 너무너무 상하셔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 전화도 안 받고 싶고 그러셨던 네, 모양이네요. 집도 아유. 안 보고 싶고. 그러셨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면은 아드님한테 그 피아노 레슨비, 그걸 이제 네, 어머님께서 이제 이전에 처음에는 아드님 보고 네 레슨비는 네가 내라라고 했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레슨비는 내가 내줄게 해서 네, 어머님께서 대신 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고부터 아드님이 그전에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것처럼 보이더라. 네, 네, 피아노 레슨과 관련해서는 예, 좀 더 마음이 편안해하는 것 같더라. 그 네, 네, 말씀이셨고, 그렇지만 동성애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이 고정적인 파트너 내지는 네, 애인을 둔 사람도 있고 그 없는 사람도 있는데 아드님은 이제 애인이 없는 거죠. 고정 네, 네, 파트너가 없으니까 그 네, 동성애자들끼리 그 만나는 뭐 카페든지 그런 데 가서 그때그때 네, 파트너를 네, 정해서 뭐 네, 사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갔을 때 이제 퇴짜 맞거나 하면은 네, 이제 그날은 흥분해서 집에 와서 길길이 뛴다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짜 맞거나 하면 이제 그 원망이 다 네, 부모한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아서 그렇다. 네,
뭐 등등 해서 이제 계속 부모님한테 이제 속 화풀이하고 일이 지금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예. 음, 그러네. 그 화풀이에요, 사실은. 그래.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의 돈에 대한 화풀이를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지금 섞여지는 게 그 화풀이가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음, 약물에 대한 화풀이. 음, 그런데 이제 지가 결국에는 자기가 챗 GPT를 계속 찾고 찾고 찾아가지고 약에 대한 부작용 그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지가 다 해결했더라고. 그리고 저 알 수 음, 없는 그 용어들 음, 이런 걸 얘가 다 얘기하면서 어쩔 땐 음, 너 약사냐? 내가 그럴 정도로 이 음, 용어를 갖다가 얘가 엄청 잘 알더라고요. 제가 그 음, 용어를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제가 음, 어, 챗GPT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음, 다 알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세로토닌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다 그 음, 해서 결국에는 얘가 제일 많이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음, 트름을 계속했었거든요. 그 음, 트름이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음,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음, 힘들어했던 게 음, 수시로 트름이 나오니까 음, 학교에서 공부를 못 했거든요. 음, 근데 병원에 아무리 가도 음,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음, 저한테 한동안은 지난달까지 저한테 계속 저를 갖다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음, 나를 갖다가 내 트름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봐 달라고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도 챗GPT한테 몇 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다 해서 우리 아들이 이러이런 복균자인데 이걸 먹고 나서 이렇게 트름이 생겨서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다 찾아주더라고요. 어떤 음, 무슨 클리닉 뭐 하는데 왜냐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음, 서울 쪽에 이쪽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한 군데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의사는 너가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그런다. 예민해서 그런다. 그 얘기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는 너무 구태의연한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 난 스트레스 없다. 우리 아들이 딱 그랬나 봐. 그래? 그럼 너 엄마하고 너 사이 좋으냐? 음, 그러니까 사이 좋다고 걔가 또 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너 주변 사람하고 다 사이 좋고 싸움 음, 안 하느냐? 그랬더니 싸움 안 한다고. 음, 그걸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거기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또 화를 막 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의사가 이렇게 성의 없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다음 병원 또 있다고. 거기 또 가보자. 제가 그러더니, 아니야, 엄마.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나 탕수육이나 사다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날 탕수육 먹이고 그냥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병원에 제가 또 가자고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 가자고 또 하니까 전 사실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도 제가 더 안 하면은 나를 더 힘들 할 것 같아서 제가 가자고만 했더니 얘가 이제 아니 엄마 내가 이거 챗GPT가 더 빠를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지가 다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트름 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1년 넘게를 힘들게 했는데 걔가 일주일 만에 이걸 고쳤어요.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알바하는 얘가 지금 과외를 4개나 해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로 다 몰아가지고 그때 음, 알바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피아노 하고 음, 그러고 나니까는 얘가 이제 그 돈 가지고서 얘가 다 뭘 하냐면은 지금 집에 건강보조식품 있잖아요. 그 건강보조식품 그 특히 장이 안 좋은 그거 해결하고 뭐 머리 안 좋은 뭐 해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건강보조식품을 걔가 다 찾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한테 돈은 안 달라고 그러죠. 지가 알바한 걸로 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다 먹으면서 또 이제 우리 이제 막내 애가 이제 뭐 막내 여동생이 자기가 뭐가 아프다. 저기 그러니까 지가 그럼 너 이거 먹으라고 건강보조식품. 그러면서 걔가 아무튼 다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가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원망하고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막 들뛰고 난리를 치면은 그러네, 이제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네. 음, 약에 대한 이런 거는 부작용 호소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거는 음. 그건 지가 다 해결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드님한테 아드님 입장에서도 힘들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힘든 게 아드님의 이 화, 네, 내지는 이 화를 표현하는 방식, 네, 요게 이제 힘든 거네요. 예, 예, 전반적으로 아드님 스스로도 자기 화가 풀리면 풀릴수록 예,
편해질 거고, 네, 그 다음에 화를 내는 방식이 네, 지금은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잖아요. 네, 하나가 이제 부모님을 막 공격하고 부모님한테 막 원망하고 쏟아내는 이 방법. 네,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은밀하게 보복하는 방법. 네, 대놓고 화를 표현하기보다도 물론 대놓고 자기가 뭐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해도 안 되니까 자기는 네, SNS에 글 올리고 네, 또는 다른 사람 물건을 숨겨버리고 네, 이렇게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긴 한데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이 화가 하여튼 문제가 되네요. 화가 나는 네, 것, 네, 화를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 네, 이게 문제가 되네요. 근데 이제 네, 일단 부모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부모님한테 애가 원망할 때 그거 감당해내는 거. 네, 그냥 아까 어머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네, 그거 감당해내는 게 이제 부모님의 현재로서의 몫이네요. 네, 아까 어머님 말씀, 내 맷집이 좋아야 되는데 맷집이 아직 그래 안 된다.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전에 이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어머니께서 이전보다는 많이 감당해내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러죠. 훨씬, 저기죠. 훨씬 제가 봐도, 내가 이것도 그냥 들어주고 있네. 이것도 봐주고 있네.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아이를 갖다가 성소수자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사실 저 밑에서는 안 받아들여지죠. 안 그럼요. 받아들여지는데, 근데도, 어쨌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그래, 내가 이 부분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마음에 음, 들어서, 음,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내려놔진 거죠. 음, 예. 근데, 어, 요게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얘가 이 부분을 또 내가 내려놓게 되고 하면은, 또 음. 어느 게 또 나올까?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그렇죠. 그 부분 내려놓고 네. 나면 또 딴 게 나오고 하긴 하죠. 네. 그런데 그게 그 부분을 내려놨기 때문에 버릇이 돼서 다른 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한 가지를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다 부모님 입장에서 싫은 거는 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가 부모님하고 그냥 관계를 뭐라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하는 거지. 하는 네. 것이고 아무튼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소수자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자체가 그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네. 그거를 뭐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셨고 그다음에 네. 또 HIV 약을 안 먹겠다고 작년 8월부터 HIV 약도 그렇고 조울증 약도 그렇고 딱 끊어버렸는데 그것도 네. 지난번 이야기 들을 때 그래도 지가 챗GPT한테 물어보고 해서 뭐 한 6개월 뒤쯤인가 되면 우리나라에 뭐 주사제가 나온다고요. 네. HIV 네. 예. 주사제가 네. 들어올 네. 거고 네. 그렇다면 주사제가 들어오면 자기가 주사제는 맞아볼 의향이 있다 네. 한다니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조울증 약 안 먹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 음, 그 세월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아 내가 약 먹는 게 좋겠다 해서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네. 우선은 그러네요 상황이. 네. 예. 예. 음, 저희 딸은 음, 이제 딸도 이제 조울증 때문에 음, 어, 많은 또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때 4월인가 그때 결혼 파혼하고 음, 나서 예, 예. 우리 애가 이제 내내 올해까지 지금 계속 좋았어요. 음, 예, 지도 음, 이제 처음으로 얘가 어 작년에는 사실은 내가 보니까 우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작년에는 거의 애가 말이 없고 늘 TV만 보더라고요. 집에 음, 그 저기 저랑 가끔 만나도 그렇고 음, 핸드폰만 하고 있고 TV만 보고 조용하고 애가 음, 말도 별로 없고 거의 그러다가 이제 올해 돼서
오래돼가지고 얘가 이제 오래 있으면서 회사를 한 두 군데 정도 옮겼더라고요. 예. 옮겼는데 옮기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나 음,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음, 저 노동청에 얘기하면 미리 그 돈을 준다. 그래서 이제 거의 70%는 받은 것 같아요. 음, 받아가지고 음, 이제 했던데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그러면서 얘가 이제 목돈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음, 한꺼번에 돈을 받고 월급도 작년에 거의 쓰질 않아가지고 얘가 돈을 이제 한 2천을 모았더라고요. 음,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막 지지난주엔가 음, 저를 만나서 엄마한테 옷이랑 뭐 구두를 백화점에 가서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전 사실은 그걸 사준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음, 조증이 오면은 저를 음, 백화점에 데리고 갔거든요. 음, 그래서 뭐 많이 사주는 건 아니에요. 뭐 가방 음, 하나 사주고 뭐 신발 하나 사주고 그러는데 근데 그날 갔는데 제가 우리 애가 조증이 오면 그 음, 아이가 입은 옷을 보면 딱 알아요. 이 음, 옷이 음, 보면은 딱 20대 초반 옷을 갖다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30대 초반인데 음, 그날 딱 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옷을 보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아 음, 제가 조증이 왔나?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백화점에 같이 가서 옷을 보고 뭐 신발도 사주고 뭐 저기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막 얘 그런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얘가 조증이 와서 음, 이러나 막 하면서 밥 먹는데도 좀 더 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냥 그러냐고 그러다가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음, 넘어갔는데 제가 음, 지난주에 걔네 집에 가가지고 좀 있을 음, 때 보니까는 음, 확실히 좀 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이제 우리 애한테 음, 처음에는 얘기 안 하고 한 음, 둘째 날 됐을 때 음, 얘한테 같이 병원에 가자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나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음, 이제 바로 이때 여동생한테 음, 언니가 아무래도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걔도 그러더라고요. 맞아, 엄마, 언니가 아무래도 조증이 온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고. 엄마도 지금 힘드니까 엄마도 음, 정신과 간다고 그러고서 음, 엄마 같이 병원에 가자고 그러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나중에는 얘기하니까 내가 안 그래도 네 남동생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데 너 나랑 병원에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랬더니 그래 엄마 나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랑 그래서 결국에는 예약을 잡아가지고 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네, 그렇게 갔다 와서 이제 음, 저도 이제 약을 타오고 음, 이제 얘도 약을 타가지고 얘는 지금 한 이틀째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 어제 보니까 통화하는데 보니까 되게 좀 차분하고 음, 되게 많이 좀 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약은 타왔는데 그냥 안 음. 먹고 그냥 저는 있고 네, 어, 어,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그래, 잘하셨네요. 네, 일 처리를 잘하셨네요. 그래도 우리 따님도 조울증이라고 하지만, 뭐, 작년에 그것 때문에 결국 결혼 앞두고 파혼했던 거죠. 네, 네, 결혼 앞두고 파혼했고, 했는데, 그래도 따님은 보면은 대체로 그래도 자기 관리가 지금 되잖아요. 직장 네, 다니고,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걱정이 덜 하실 거고, 네, 또 따님은 또 따로 사는 것 같은데, 네, 따로 사는데 올해 이제 8월 되면은 이제 우리 음, 둘째가 음, 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래서 8월에는 우리 음. 큰애가 저희 집에 아, 들어오거든요. 8월에 되면 네, 들어오고, 네, 둘째는 이제 결혼해서 나가고, 네, 네. 그러네요. 8월 달에 좋은 일이네요. 지금 그러면 결혼식 뭐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잡힌 상태네요. 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일이네요. 그 결혼은 어머님 보시기에 잘 하는 결혼이에요? 어떤가요? 둘째? 네, 음, 지네끼리 저기 마음 맞아서 음, 네, 같이 잘 하는 거니까 음, 네, 뭐 저는 참 그래도 음, 아유 결혼하는 것만도 감사한 음,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뭘 사위 될 바라기를 사람도 바라. 마음에 들고,
네, 네, 마음에 네, 들고 네, 좋으네요. 잘 네, 됐네요. 그래서 이제 8월 되면 이제 큰 따님이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네, 거네요. 예, 예. 그런 상황이구나. 큰 따님하고 지금 아드님하고는 사이가 괜찮나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둘이가, 서로 이제 소울증이라고 공격을 하죠. 그러네요. 네, 서로가 서로를 좀 비난하는 네. 그런 누나가 상태가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음, 네가 더 안 좋아. 뭐 맨날 음, 이런 식으로 또 음, 좀 저희 애들이 좀 직선적이라 가지고 음, 말을 음, 가려서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두 사람이 다 자기가 조울증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모양이네요. 네, 네, 네. 인정은 근데 해요. 네. 나도 조울증이 있고 누나도 조울증이 있지만 나보다 누나가 더 심해 뭐 이런 거네요. 네. 누나도 그렇고 나도 네. 조울증이 있지만 네가 나보다 더 심해 이런 네, 거고. 네. 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엄마 그래도 나는 누나보다 낫지 않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음, 더 심해 이놈아. 내가 그러네. 음. 그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네. 뭐, 어머님께서도 뭐 공개 상담을 이래 신청하고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신청할 때도 그렇겠지만, 이게 뭐 무슨 특별한 어떤 해결책을 받아서 신청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하여튼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예, 교수님이, 저는 이제 음, 막 이렇게 닥쳐온 진짜 현재의 문제라서 내가 네, 이렇게 추려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음,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짚어지는 게, 음, 우리 아들이 화를 표현하는 이 방식,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음, 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음, 음, 다른 거는 사실은 저희 아이가 뭐 피아노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학교를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뭐 저기 하더라도 이제는 전 상관없거든요. 동성애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해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 화를 표현하는 이 방식이 지금 오죽했으면 저희 집 고양이가 우리 아들만 왔다 하면은 숨어버려요. 아들이 왜냐면 이게 폭군이 되면은 어, 고양이를 그렇게 공격하더라고, 얘가.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를 막 던지고 그래가지고 음, 고양이가 왔다 하면은 아들 왔다 하면 숨어버리고 그래서 어, 이게 음, 화가 이게 방식이 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그러시네요. 다른 것보다. 예. 그러시네요. 그래, 하여튼 그게 이제 잘, 해결이 되면, 그게 좀 네. 원만하게 화를 낼 줄 알게 되면, 지도 네. 수월하고 주변 사람들도 수월하겠죠. 네네. 음, 그래서, 예, 고민을 좀 해보셔요. 예.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네. 그래, 이제 어머님 마음은 어떻게 상담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마음이 좀 그래도 가라앉으셨나요? 어떤가요? 네. 조금, 그러네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음, 저희 아들 문제 딱, 이게 음, 그냥 같은 문제로 자꾸만 이게 음. 연루가 되니까 그렇죠. 제가 가슴에 자꾸만 이게 그 불이 있는 것처럼 너무 음, 가슴이 뜨겁고 막 그러는데, 그러시네요. 지금은 뭐 얼음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살살살살 녹고 있는 느낌? 그래요. 그러시네요. 어,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예. 그래, 제가 제 좀 찾아봐야 생각에는 되는데, 뭐, 예. 예, 예. 오늘 상담은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싶은데 네네. 예. 괜찮으신가요? 네네. 혹시라도 마무리하기 전에 뭐 생각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하다는 말만. 예. 그러셔요. 예, 그럼 예,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네, 네, 저희들 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예, 네,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계셔요. 예. 네.